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환경영향평가와 회계감사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지 비극은 결국 공유자원 이용에 대한 약속인 제도를 그 공유자원의 성격에 맞게 만들어냄으로써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지 비극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개념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본과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이를 저량과 유량의 차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저량은 스톡, 유량은 플로우라고 합니다. 은행 예금을 예로 들면 쉽습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으로 저축해두면 1년에 이자율이 3%일 때 3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때 100만 원의 원금을 저량이라 하고 3만 원의 이자를 유량이라고 합니다. 저량을 자본이라 하고 유량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예로 들면 더 쉽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서비스의 가치는 1년에 약 259조 원, 1인당 약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림의 총 가치는 얼마일까요? 1년간 이자율이 3%인데 1년에 259조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예금이 있다면 이 예금의 원금은 259조 원을 0.03으로 나누면 약 8,600조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산림의 가치가 됩니다. 지난 9주차 강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야기할 때 산림의 경우 그 생태 자원들이 국민들에게 맑은 물과 맑은 공기의 공급, 경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숲이 있던 임야의 토지 용도를 주택 용지로 바꿔서 아파트를 지으면 땅 주인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지만 국민 모두는 그 숲이 주던 혜택을 잃게 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투기꾼들은 그 토지의 용도를 바꿈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땅 위에 있는 산림 덕분에 국민들이 맑은 물과 맑은 공기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남에게 혜택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가?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자원이 남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그 자원의 주인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 어떤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밖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밖에 있다는 의미로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재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공공재, 외부 효과, 공유의 비극, 무임승차 등이 모두 동일한 현상의 여러 다른 측면을 묘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외부 효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소유한 자산이 남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 자산을 계속 소유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자산을 팔고 외부 효과가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기를 원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숲을 밀어 골프장을 짓는 등의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주민들을 비난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숲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숲을 없애는 개발 행위에 찬성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런 비난은 부당합니다. 그 숲의 땅 주인들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등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수십 년 동안 제공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은 것이니 말입니다. 자기 토지의 땅값을 제대로 받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가 나옵니다. 숲처럼 좋은 혜택을 주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그 숲이 주는 혜택, 즉 생태계 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누가 줘야 할까요? 당연히 그 혜택을 잇는 사람이 주어야 합니다. 즉, 국민이 세금을 모으면 국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토지 주인들이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토지 주인들이 산림을 없애고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은 법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 주인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농업에서도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 독일, 캐나다도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를 조금씩이나마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경제학 이론으로 볼 때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려는 시도로서 이론적으로 옳은 정책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산림을 팔아 골프장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시행하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산림만 하더라도 한국 전체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는 1년에 259조 원이나 되고 이는 한 해 정부 예산의 반 정도나 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 서비스의 적정 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숲이 주는 가치는 얼마일까요? 바다, 강, 공기가 주는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런 공공재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토지의 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토지의 용도는 전통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토지 주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토지의 용도는 정해져 있었고 현재의 토지 주인들은 그 토지의 용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토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위에 있는 생태계가 외부 효과를 가지는 공익적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그 토지 주인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토지 주인들에게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정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남겨둬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탄소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